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나는 61살의 나이로 35년간 몸담았던 중학교 교단을 떠났다. 퇴임식 날, 제자들이 준 꽃다발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저희 잊지 마시고요. 졸업생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3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 역시 작년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진정한 노후를 맞이한 것이다. 기대 반, 걱정 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연했다. 첫 주는 그저 쉬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 신기하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이제 뭐하고 살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거울 속에 나는 흰머리가 늘었지만 아직 건강해 보였다. 적어도 20년 길면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였다. 남편과 나는 여행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봤으니까.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빌려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바다를 보고 오름에 올랐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도 실컷 먹었다. 자기야,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우리 여기서 살까? 농담처럼 던진 남편의 말에 웃었지만 사실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됐다. 하지만 서울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있고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지역 문화센터의 수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 있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다. 20명 남짓한 수강생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였고요. 이번에 퇴직했어요. 자기소개를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학생들 앞에서는 자신 있었는데 같은 수강생 앞에서는 왜 이리 떨리는지. 첫 수업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붓을 쥐고 물감을 풀어 종이 위에 색을 올리는 과정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서툴렀지만 집중하는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선생님, 처음이신데 색감이 좋으세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예순이 넘어 칭찬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수채화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김선미 씨와 친해졌다. 나보다 3살 어린 선미 씨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정희 씨, 우리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수업 후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미 씨는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하다 명예퇴직했다고 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방황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요즘 등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그림도 배우고 있어요. 바쁘게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선미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도 뭔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선미 씨의 추천으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다.
애들이 선생님 목소리로 책 듣는 거 정말 좋아할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첫 봉사날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아이들 10명이 모였다. 긴장하면서도 설렜다. 아이들 앞에서 동화책을 펼쳤다. 옛날에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나를 바라봤다.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읽어나가자 아이들이 빠져들었다.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깔깔거리며 웃고 슬픈 대목에서는 숙연해졌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한 아이가 물었다. 꼭 오겠다고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은퇴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남편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평소 좋아하던 사진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만든 도마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도마는 조금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함께 기뻐해주며 칭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부부가 너무 바빴다. 월요일은 내 수채화 수업, 화요일은 남편 목공예, 수요일은 내 요가 수업, 목요일은 내 봉사활동, 금요일은 남편 사진 동호회. 주말에는 각자 약속이 있어 따로 움직이는 날이 많았다. 우리 요즘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네. 남편이 쓸쓸하게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둘이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일하느라 바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어색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남편의 제안에 함께 고민했다. 그러다 부부 요리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부부가 함께 요리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우리 이거 해볼까? 살짝 망설였다. 나는 평생 요리를 해왔고 남편은 부엌에 거의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첫 수업날 6쌍의 부부가 모였다. 모두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오늘의 메뉴는 이탈리아 요리, 파스타와 티라미수. 자,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보세요. 남편은 서툴게 양파를 썰고 나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다. 남편이 양파 써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자기야, 그게 양파 써는 거야? 마치 톱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해봐. 나는 처음 하는 거야. 투덜거리면서도 남편은 열심히 양파를 썰었다. 어색하게 협력하며 만든 파스타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우리 잘 만들었네?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남편과 마주보고 웃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다. 5살 손녀 서연이가 우리 집에 온다. 할머니, 할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연이의 환한 미소에 피로가 싹 가신다. 남편과 나는 번갈아 가며 서연이와 놀아준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할머니와 손주의 예술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연이와 그림을 그리고 점토를 빚고 색종이를 오린다. 예순을 넘기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다른 친구는 당뇨 진단을 받았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남편과 함께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 줬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근력을 키우세요. 60대는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에 일어나 함께 헬스클럽에 간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여보, 나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 남편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쉽게 피곤했는데 체력이 좋아졌다. 식단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부부 요리 교실에서 배운 건강 요리를 실천했다.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줄였다. 우리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남편과 다짐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시니어 작가 양성 과정 모집 공고를 봤다. 글쓰기를 가르치고 책 출간까지 도와주는 6개월 과정이었다. 나도 글을 써볼까? 평생 책을 좋아했고 국어 교사로 글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글을 써본 적은 없었다. 설렜다. 61살에 작가의 꿈을 꾸다니. 신청서를 넣고 면접을 봤다. 20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50명이 넘었다. 다행히 합격했다. 첫 수업날 강사님이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곧 이야기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겪은 일들, 느낀 것들을 글로 풀어내세요. 그렇게 글쓰기가 시작됐다. 처음엔 막막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하지만 일주일에 한 편씩 과제를 제출하며 점점 글이 늘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글쓰기를 통해 나 자신도 다시 돌아보고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다.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졌다. 남편과 함께 결식아동 후원을 시작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후원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지. 또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서 90점 맞았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처음 왔을 때 글 읽기조차 힘들어했는데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다. 잘했어.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남편도 목공예로 배운 기술로 독거노인을 위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낡은 의자를 수리하고 간단한 선반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 남편도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 나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 7시에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30분 정도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9시에는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운동한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점심을 준비한다. 오후에는 요일마다 다르다. 월요일은 수채화 수업, 화요일은 학습 봉사, 수요일은 손주와의 시간, 목요일은 도서관 봉사와 글쓰기, 금요일은 자유시간.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 가끔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기도 한다. 주말은 더 특별하다. 토요일 오전은 부부 요리 교실, 오후는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영화를 본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고 오후에는 여유롭게 쉰다. 바쁘지만 행복하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요즘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책을 쓸 수 있다는 것, 운동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것. 여보, 우리 참 복 받은 사람들이야.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게.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남편도 동의했다. 60 넘어 깨달은 것이 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활동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나는 여전히 꿈꾼다. 61살이지만 하고 싶은 게 많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손주의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도 보고 싶다. 남편과 함께 팔순, 구순을 맞이하고 싶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이다. 60이라는 나이가 처음엔 두려웠다. 늙어간다는 것,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게 무서웠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예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에 매여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미뤄뒀던 꿈을 이루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워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지혜와 여유를 즐기면 된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서연이가 전화로 묻는다. 할머니는 오늘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저녁에는 할아버지랑 산책할 거야. 서연이는 저는 유치원 가요. 할머니도 바쁘네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다. 맞다. 나는 바쁘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 거울을 본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더 많아졌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이 들려있다. 뭐하러 꽃을 사왔어? 그냥, 당신 요즘 너무 예뻐 보여서. 60 넘어서도 연애하는 기분이다. 남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선다. 봄바람이 따스하다. 손을 잡고 걷는 남편, 저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들. 모든 것이 아름답다. 60, 나는 지금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럼 100살까지 남편과 웃으며 걷는다.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삶이 아름답다. 60,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어느덧 62살이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화책. 서연이와 함께 만든 그림도 몇 장 들어갔다. 지역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줬다. 선생님 책 읽고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한 독자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남편과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3주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천천히 여행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로마에서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다음 소원은 뭐야? 남편이 물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는 거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역 갤러리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내 그림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는 걸 보니 신기하고 뿌듯했다. 엄마, 이거 우리 집이네요. 딸이 내가 그린 그림 앞에서 감탄했다. 우리 집 앞마당을 그린 그림이었다. 장미꽃이 피고 고양이가 낮잠 자는 평화로운 풍경.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도서관 봉사는 이제 2년 차, 학습 봉사도 여전히 하고 있다.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가 이번에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삶의 의미 아닐까. 환우 모임의 회원이 100명을 넘었다. 우리는 매달 모여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나눈다. 70대, 80대 회원들도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글을 쓰고 꿈을 꾸는 사람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한 80대 회원이 말했다. 그분은 여든에 시작한 글쓰기로 이번에 문학상까지 받았다. 손주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됐다. 한글도 제법 읽고 간단한 그림도 혼자 그린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작가 할래요. 서연이의 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내가 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부부 요리 교실은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는 함께 등산도 다닌다. 매주 일요일 오후 가까운 산에 올라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우리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남편이 말했다. 그러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서로를 볼 여유가 없었잖아.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건 지금부터인 것 같다.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덕분에 체력이 더 좋아졌다. 정기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 60 플러스 모임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매달 만나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한다. 우리 이번 달에는 뮤지컬 보러 가자. 다음 달에는 제주도 3박 4일 어때?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우리들. 요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한다. 60대 언니들의 행복일기라는 채널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60대 분들도 용기를 얻지 않을까? 친구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나이 들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첫 촬영은 우리의 요리 시간이었다. 서툴게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고 어설프게 편집했지만 재미있었다. 영상을 올리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언니들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60대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군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62살 나는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쓴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꿈이 있다. 친구가 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아닐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결혼 40주년 기념일. 루비 혼례식이다.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다. 레스토랑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주들까지. 엄마, 아빠, 결혼 40주년 축하해요. 아이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온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 사진들, 최근 사진들까지.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간다.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이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준 남편에게, 우리를 축하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한다.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아이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받는다. 손주 서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도 있다.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100살까지 사세요. 서연이의 말에 모두가 웃는다. 100살은 물론이고 100열살까지. 남편이 농담처럼 말하지만 나는 진심이면 좋겠다 싶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한다. 우리 참 잘 살았지? 응, 정말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본다. 젊었을 때 우리 사진, 아이들 사진, 손주들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여보,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20년, 30년은 살아야지. 남편과 웃으며 차를 마신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인다. 아름다운 밤이다. 62살. 나의 인생 2막은 1막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다. 일에 치여 놓쳤던 것들을 되찾고 미뤄뒀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꿈을 이루게 될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한 생활 습관, 의미 있는 활동, 따뜻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쌓아가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62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는 지금이 감사하다. 오늘 영상의 따뜻한 조언과 많은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